자, 그렇다면 저희는 2부 김수민의 쏜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3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미 쏜 데도 있다면서? 이미 쏜 데도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포인트가 24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을 제가 딱 걸고 이것을 이번 지방선거 때 후보들에게 쏘겠다, 후원을 하겠다라고 했고, 오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추가가 아니죠. 제가 대외로 얘기한 건 오늘이 처음이니까 1차 명단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수성을에 이창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창원 아직 대표 안 나갔잖아. 언제까지지? 5월 13일까지입니다. 남았네. 조금 며칠 남았어요. 네. 국회의원이어야 되잖아요. 네. 얼마지 국회의원은? 기탁금이 5천만 원인가요? 아니요. 아니. 국회의원은 1,500만 원. 1,500인가? 네. 할만하네. 네. 자, 그렇다면 누구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일단 지금 네, 제가 쐈던데. 쐈던 데를 얘기할까요? 네. 안 돼. 쐈던 데 중에 내가 쐈다고 해서 다 공개하진 않아요. 네.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지방선거 당선 동기인데 저는 조기 졸업을 했고요. 이분은 조기 퇴출이지. 퇴출 아니거든요. 임기 다 마쳤습니다. 임기 마쳤는데 뭐 주민 소환도 안 당했고요. 재계약 거부당. 재계약 거부니까. 재계약이 아니지. 계약 끝난 뭐 그래 좋겠다. 자, 이분은 그런데 제가 끝나고 나서도 2014년, 2018년 더 기초의원을 하시고 3사원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요번에 경북 도의원으로 출마를 하시게 된 분입니다. 울진, 이제는 의원 아니겠죠? 도의원 출마를 해야 되면은 시의원 사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울진 군의회 3선 의원이었다가 이제는 경북 도의회 도전하고 있는 무소속 장시원 의원입니다. 장시원 의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분은 원래 탈핵운동가입니다. 울진에 아시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많은 지역이라는 거. 근데 제가 이 울진 지역에 가본 일이 있었는데 장시원 의원을 거기서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탈핵, 반핵, 만핵 정치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그 친핵 쪽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반핵 운동이 있어 줬기 때문에. 반핵 운동이 있다면 세 가지가 할 수 있죠. 너무 불어나는 거. 핵발전소가 너무 불어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거기다 핵 폐기장까지 다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 1차적으로. 두 번째는 안전에 그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주민들이 더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네, 저는 반핵 운동이 없었다면 한국의 원자력 안전도 훨씬 수준이 낮았을 거라고 봐요. 안전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가 되기는 한다는 거 분명히.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에 대한 지원도 더 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반핵 운동이 지역사회 입장에서 반핵 입장이 아닌 주민들이 봐도 어느 정도 공익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또 물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소속으로 정말 울진하면 여기 대구나 제가 활동했던 구미하고도 달라요. 네, 울진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더 국민의힘 세가 강한 곳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지역에서 3선을 했다. 그리고 거의 당선될 때마다 1등으로 됐던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선거 나왔다가 2006년에는 한번 낙선을 했었고. 네. 낙선을 했고, 근데 한 번 낙선한 다음에는 2010년부터는 내리 3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도권의 의정 활동이나 반핵 운동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왕피천 살리기 대책위원회 국장,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 설립위원 이런 다양한 시민 단체 활동도 했었고요. 그리고 원전 주변 지역의 갑상선 암 환자 공동 소송도 같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했고, 또 환경 쪽에서는 전기 자동차 이용 활성화,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이런 조례들도 많이 눈에 띄었고, 그러면서 친환경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이 된 적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의원이 하는 활동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뭐 일일이 다 소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건 있는데 일단은 네, 그리고 이 밖에도 굉장히 이제 자잘한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시골 지역에 좀 그런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골 지역은 이게 좋은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의원하고 주민들하고 접점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도시 지역에 비해서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도 의원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기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네. 그런 거에서 사실 그 지역의 평가만 들어봐도 이게 딱 들려오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딱 활동을 잘하는 의원이 듣는 평가에 들어가는 어휘가 있어요. 집집마다 들여다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런 평가를 받는 의원들이 있는데 장시원 울진 군의회 의원도 그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울진 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경북 도의회 의원에 출마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차원 대표도 저번에 네. 봤을 때 인상 깊었던 게 라보였잖아. 라보. 차가 아, 라보가 그렇게 인상적이에요? 차가 라보야. 네. 네. 인상적이죠, 사실. 라보가 뭐였지? 트럭 아니에요? 트럭인데 LPG 1톤보다 트럭인데 작은. 아, 네. 네. 네, 옛날에 다마스하고 그렇죠. 같이 네. 나왔던 라보. 아, 그렇죠. 네. 그것도 곧 폐차장으로 갈 것 같은 라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의원님이 네. 그 인사하고 차 타면서 이제 인사하고 가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 차를 선거차로 쓰려나? 네. 쓰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거는 확인 안 해봤는데 네. 이 차의 연유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예, 건데? 장시원 이 후보가 네. 요 서울 예전을 나왔잖아요. 예, 문예창작학과. 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유해진 씨하고 그렇죠. 같이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군의원을 하기 전에 네. 이 울진에서 문화예술 사업도 한다고 유해진 씨를 포함해서 네. 공연 사업을 할 때 네네. 공연 홍보차 이 라보 트럭을 샀다고 해요. 아, 네. 그래서 이 타고 다니면서 이 현수막도 달고 공연 홍보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유해진 씨도 그때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차를 팔기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짐 싣고 다니기도 괜찮다. 네. 그러니까 시민운동할 때도 이 차를 계속 타고 다니다가 의원을 하고도 이 차를 쭉 타고 다닌다고 해요. 네. 이 본인이 이 홍보할 때 해보니까 현수막 달기도 좋고. 그래서 그때 이후에 주변에서 다른 차를 사라고 권유가 많았지만 이것만큼 편한 차가 없다.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된다. 네. 라고 해서 계속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20년은 돼 보이던데 차가. 그러면 공연 사업을 했으면 이창원 대표하고 동종업계. 그리고 이분이 그것도 했어요. 업체를 하나 했었는데 우물박 개구리. 회사 이름이 우물박 개구리예요. 여행사입니다. 여행사. 그래서 여행사인데 그냥 여행사가 아니라 이렇게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비슷한 걸 거예요 아마. 까먹었다. 내가 옛날에 들었었는데. 예. 그런 하여튼 지역 활동들을 뭐 사회적 경제나 문화예술 관련해서도 그리고 이분이 원래는 그 전에는 아마 방송의 구성 작가 네. 같은 일들을 또 하셨던 분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이 한 분 네. 정도 경상북도 의회에 들어가 있고 없고가 네네. 매우 차이가 크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좀 큰 정치 차원에서도 투자를 해볼 만한 것이 경남 하면은 이제 그쪽에 어떤 한쪽 정당에 유리한 지형을 뚫고 나타난 이런 정치인들이 각 지역에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경남의 김두관 무소속으로 남의 군수가 됐던 그때 뭐 3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36인가 뭐. 네. 예, 고 김두관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전남 나주에는 그 신정훈 전 군수 시장인가? 시장이죠. 시장. 예, 신정훈 시장은 나중에 국회의원 또 하긴 하는데 조금 지금은 잘 안 되긴 했어. 근데 그분 또 이제 무소속으로 도전해서 농민 후보처럼 나와가지고 민주당을 뚫고 당선이 됐단 말이죠. 경북에는 아직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장세영. 장세용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이분이 구미에서 활동을 안 하셨던 그랬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새로 들어와서 된 케이스고 어떻게 보면 구미라서 가능한 케이스예요.
내가 된 것도 그렇잖아. 저도 기초의원 그렇죠. 될 때 활동 네. 없이 됐거든요. 왜냐면 구미는 워낙 외지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이민자의 도시이기 때문에 맞아. 아메리카죠. 네, 이주민들의 도시야. 그래서, 예.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울진 이 정도 되는 지역에서 기존에 유리했던 세력을 뚫고 당선되고, 근데 이미 그 실적이 3선 기초의원으로 나왔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장시원 의원이 이번에 도의원 되고 하면 앞으로 울진 군수가 되거나 또 나아가서는 뭐 경북도지사가 후보로 나오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진다. 예. 그렇게 키워줄 만한 후보다라는 것을 저는 적극 인정하면서 이분에게 후원금을 얼마 쏘실 겁니까? 근데 계좌번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계좌번호를 왜 찾기가 어려워? 예, 그리고 제가 사실 그저께 장시원 의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네. 통화를 할 걸 그랬나 그냥 문자를 보내서 의정 보고서 이거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답이 없습니다. 돈 안 바쁜데. 받아도 돼요? 바쁜데 뭐. 돈 안 받아도 돼?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에이- 후원 의사를 밝힙니다. 예, HSG님이 장시원 후보는 시원하게 잘생기셨나요? 인물 좋으세요. 네. 인상 되게 좋습니다. 인상 좋습니다. 네. 누구 닮았나? 연예인 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네, 인상 좋으십니다. 네. 키도 뭐 누구랑 훤칠하시고. 닮았나? 제가 한번 네.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누구 닮았습니다. 정치인. 정치인 누구 닮았다고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정의당의 정치인. 네, 살짝 있는데 안 닮았어. 네. 자, 그러면은 뭐 혹시 저한테 추천해 주실 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누구요? 그 하고 말고는 내 맘입니다. 네. 그 이번에 안동 시의원 선거에 나온 안동 시의원. 네. 이미 한 거 아니야? 안동 시의원 네. 녹색당 허승규. 녹색당 소속의 허승규 네. 뉴스민의 뉴스 농장에 네. 출연자. 허승규 씨한테는 안 했어요 아직? 했습니다. 했어요. 벌써 했나요? 네, 허승규. 그럼 넘어갈까요? 아니, 소개를 해줘야지. 네. 왜 추천하는지에 대해. 이분은 이제 공직 경험은 아직 없습니다. 네. 지난 2018년 안동 시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낙선했죠. 네, 낙선. 낙선했는데 그때 15%는 넘었어요. 넘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후보가 그때 몇 명이었지? 후보가 이 국민의힘 2명, 2명. 무소속 2명, 2명. 그리고 허승규 후보. 허승규 5명. 네. 나도 5명 나왔을 때는 20% 넘었어.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선거 비용 보전 제도의 허점이 기초의원 선거는 중선거구잖아요. 그럼 후보가 아무래도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후보가 많아지면 표밭이 쪼개지겠죠. 그렇다면 10% 넘어야 반 보전해주고 15% 넘어야 그 보전 항목 전부를 보전해준다? 이건 너무 빡세요. 당선되면 무조건 보전해주죠. 네, 당선되면 무조건 보전이긴 한데 너무 빡세다. 왜냐하면 10% 넘기기가 어려워요. 다른 선거에 비해서. 그런 거는 좀 가만히 돼야. 그러니까 저는 왜 10% 15%라는 장벽을 왜 쳤는지 모르겠어요. 비례해서 주던가 계산해가지고 아니면 구간을 좀 더 쪼개서 계산을 하든지 하여튼 그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허승규 후보는 4년 전에 비용 항목 전액 보전에는 성공했다. 이번에는 자, 그럼 허승규 후보는 어떤 후보인지 네.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간략히 한 3분 내로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게 보면 눈물이 나는 그리고 뭐 눈물이 나. 이런 시의원 하나가 있어주면 네. 안동 시민들이 참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드는 게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4년 전에 낙선하고 나서 이 허승규 후보가 했던 활동을 보면 최근에 좀 성과가 나오는 게 그 안동시의 버스 노선 네. 체계 개편이 이루어졌거든요. 개편이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허승규 후보가 2년 전부터 네. 안동시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시민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모니터링도 하고 예산도 모으고 설문조사도 하고. 근데 이 설문조사 대상,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대상이 누구였냐면 특히 안동과 같은 도농 복합도시는 네. 도심도 도심이지만 외곽 지역에 읍면 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네네. 분들의 이야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분들과 더불어서 중고등학생, 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중고등학생의 버스에 대한 만족도, 노선에 대한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네.
이 뭐 공청회도 열고 토론회도 열고 안을 만들어서 체계 개편하는데 제출을 했고 이것들이 일정 부분 반영이 돼서 네. 노선 개편이 이번에 이루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의원 그리고 지방의원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한 가지는 이 서로 다른 버스 노선만 해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시민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장을 만들고 이걸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을 네.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훈련이자 실제로 해왔던 후보라고 하는 점. 저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높은 평가를 좀 주고 싶고요. 네. 이 두 번째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허승규 후보가 녹색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달고 정치활동을 하니까 많은 정당으로부터 러브콜이 쏟아졌어요. 국민의힘부터 시작해서. 네네. 심지어 국민의힘 경북도당 위원장이 우리 당에 오면 내가 공천 줄게. 야, 자네 같은 당신 같은 후보가 우리에게는 없다 필요합니다. 네네. 라고 했는데 저는 녹색당 안동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거절했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제안도 거절했고 정의당의 제안도 거절했고 녹색당의 제안도 거절하지 좀. 네, 근데 이건 그냥 네. 개인적인 걸로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네. 저는 허승규 후보가 녹색당에 남아있는 게 좀 불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탈당해라 하세요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나 녹색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당직자 출신이지만 지지정당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을 보고 찍어달라는 것이죠. 네. 김수민만 봐도 사실 김수민은 풀뿌리 운동 경험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시의원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얼마나 훌륭한 시의원을 했습니까? 근데 허승규는 의원이 되기도 전에 이런 성과를 내는 그렇죠.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허승규 후보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는데 네. 활동한 거를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네.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저런 청년이 이 지역사회에 있는 거는 좀 지역사회 복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이제 고등학교 뭐 있으면서 이제 학교를 서울로 갔다가 네. 일단은 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그 정도 허승규 씨 정도의 뭐 또 죄송합니다. 학벌이면 네. 어디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자기 편하게 그냥 살려고 해도 충분했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버리고 그걸 끊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고 고향에 와서도 저 친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저 후보가 활동을 한 걸 보면 굉장히 뭐 물론 뭐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으나 네. 많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조직 활동들이나 정말 아주 밑바닥의 그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고 특히 이제 청년들을 지역사회에서 만나면서 네. 나름의 어떤 활동들의 성과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단순히 자기가 그냥 정치적 욕망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저 분은 지역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를 활동을 하신 걸 보면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나를 더 하면 네네. 저분이 또 그 허승규 씨가 녹색당이나 또 뭐 원불교 또 쪽에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걸 보면 의리는 있다 이 친구가. 이게 뭐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가 간에 네. 그거를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또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거 자기 원불교는 뭐 나쁠 거 없죠. 아니 나쁠 건 없어도 그래도 뭐 이왕이면 원불교 이건희 회장하고 그 가족이 원불교요. 이왕이면 대형교회 가고 네. 자기 표에 도움 되면 이왕이면 대형교회 가고 이왕이면 안동은 교회가 좀 약하지 않나요? 가톨릭이 세죠. 가톨릭 가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렇죠. 안동성당 가고 해도 네. 될 텐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어찌되건 고집 있고 의리 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허승규 씨가 제가 재선 도전할 때 2014년에 그때 허승규 씨 군 복무 중이었거든요. 휴가를 나와가지고 제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구미로. 그래가지고 내가 떨어졌나? 왜 그러냐면 그때 허승규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엄청 잘 나갈 때였어요. 예, 거의 뭐 김수민은 재선 100% 확실하다는 말이 나올 때 구미 씨에 그때 구미 씨에 금방 그 허승규 씨가 그 버스 체계 개편 운동했듯이 저도 그걸 주요 공약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미시에서 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시의원 2명을 위촉을 했어요. 위원으로.
근데 그 두 명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선이 확정된 것이라고 보고 위촉한 거다.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그래서 김수민은 당선 가능성이 거의 100이다. 그러니까 이래라. 라고 할 때에 허순기 씨가 찾아왔어요, 저를. 근데 허순기 씨가 돌아가고 나서 내가 선거가 기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가 빨린 게 아닌가. 녹색당의 저주. 근데 그때는 허순규 씨가 군인이라서 녹색당 당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입을 하더라고요. 가입을 근데 해서 진짜 허승기 씨도 안 됐다.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김수민을 만나러 가. 쥐가 그러니까 내가 오라고 안 했어요. 어디 뭐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아야 될 텐데. 휴가가 그 허순규 씨가 전경인가 의경 출신이거든요. 비슷하네 자기하고. 나하고 좀 비슷한 학교도 사실 내 학교 후배입니다. 그렇죠. 녹색 정치인. 김수민 라인. 대학교 김수민 라인이라는 말이 있었죠 실제로. 근데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한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당신의 동네에 허송규가 나와 있다면 김수민을 대하는 심정으로 대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김수민 후계자라고. 김수민 키즈 중에 한 명이에요. 김수민 키즈 몇 명 있거든. 김수민 퀴즈가 아니라 천연길 퀴즈 아니야? 뉴스 농장. 아닙니다. 뉴스 밑장. 김수민 퀴즈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정도 되는 거고, 천용길 기자는 고등학교 선생님 정도 되는 건데, 그 동네가 어디냐? 이 안동시 마선거구인데요. 여러분들 임하댐 아시죠? 임하면 남선면이 있고 그리고 동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강남동. 이 젊은 인구가 많이 사는 강남동, 임하면, 남선면이고 강남동이 그러면 뭐가 어디까지 강남동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법정동으로 보면 안동에 정상동, 정하동, 수상동, 수화동. 외우기 쉽네. 상하네. 정상, 정하, 수상, 수화 여기를 합쳐가지고 강남동이라고 합니다. 정자가 우물정인가? 그 수는 물 숫자고 물 위 물 아래 있는 것 그럴 같은데. 수도 있겠네요. 이 안동이 또 나름의 안동의 신도시 지역입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가 네네. 대규모로 또 들어오고 네. 그리고 안동 법원. 야 이게 특이한데 초등학교가 1개 있고 고등학교가 3개 있어요. 네. 왜 그렇지? 이 안동고등학교와 같이 오래된 학교들이 이곳에 새로 학교를 설립하면서 고등학교가 많고 고등학교 옮겨온 네, 거야? 옮겨온 거고 안동은 신도심이야? 신도심? 예,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예, 초등학교는 한 군데인 걸로 봐서 그러니까 신도시다 보니까 밀집돼 있어요. 강남동. 예. 그래서 그렇군요. 허순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쪽 지역에서 지금 거주지 네. 김수민과 비슷한 지점이 진짜 많네요. 원래 사는 동네는 부모님 계신 집은 여기가 아닌데 네네. 이 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고 이 동네에서 또 사무실을 얻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아마 지역 활동을 지난번 낙선하고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네. 임하면하고 그 면 지역에서는 오히려 인지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동 사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네. 지금 여기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되죠? 이거 3인인가요? 2인인가요? 2인입니다. 2인이에요? 네. 2인인데 누가 출마해 있죠 지금?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네. 2명. 2명 나와 있고. 2명 나와 있고 네. 그리고 민주당 후보 1명. 1명.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아직 뭐 최종 등록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네. 무소속 후보가 2명 나올지 1명 나올지 3명 나올지 1명에서 3명까지 네. 좀 유동적인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허순규 후보. 네. 4년 전에는 무소속 후보가 1등을 했어요. 네. 임태섭 후보라고. 근데 내가 1등을 왜 했는지 알겠는 게 물론 이 사람의 어떤 강점이 있겠죠. 근데 무소속이 1명 나왔네. 무소속이 1명 나와서 좀 쓸어간 게 있고 허승규 후보가 그때 16.54%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1등을 무소속이 했고 2등을 국민의힘 쪽 후보 1명이 26.13%를 얻었고 국민의힘이 2명 내서 그때 1명 떨어졌었네요.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권금남 후보가 11.44%가 나와서 허승규 후보보다 낮았습니다. 네. 녹색당 후보가 바른미래당 후보보다 표가 더 많이 나왔었다는 거 그때. 똑같이 2인 선거구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그때 안 나왔는데 나왔죠. 이번에 나왔다. 네. 요게 좀 변수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 후보는 무소속이 몇 명 더 나오면은 조금 더 박 터지는 대결이 그렇죠. 이게 또 나하고 비슷하네. 네. 나도 처음 나왔을 때 5명 출마했는데 그 다음에 8명이었거든요. 만약
이 당선된다면 김수민이 이루지 못한 녹색당 최초의 공직선거 당선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인 선거구이기 때문에 이기게 된다면 더 파급력은 클 수도 있습니다. 3인보다. 3인이면은 뭐 군소정당 하나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는 또 가능했던 건데, 하여튼 그 안동시 강남동 남선면 임하면에 출마한 녹색당 허승규 후보 두 번째로 후원금 쏜다! 쐈다! 다 모금됐다고 하더라고요. 다 찼다고 다 찼대요? 아, 더 안 보내줘도 되겠네. 더 보낼 수가 없죠. 제가 300만 원에 10분의 1을 끊어서 30만 원을 허승규 후보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그것보다 좀 더 많이 보냈습니다. 네, 잘났어요. 저는 보내고 싶었는데 못 보내겠네요. 꽉 차가지고 보내고 싶었는데. 미안합니다. 아이고. 장시원 의원은 계좌 어떻게 구하지? 뭐 제가 공유해 놓겠습니다. 혹시 안 받는 건 아니죠? 뭐 그렇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창원 돈이 대표가 많아가지고. 그쪽으로 대신 보내는 거고. 네, 뭐 그러죠. 이창원 누구 또 추천해줘 봐봐요. 내가 그리고 한 명은 민주당 한 명, 국민의힘 한 명, 대구 경북에서 찾아서 추천하겠다 했는데 내가 추천하려고 했던 게 배지수 국민의힘 대구시의원인데 떨어졌다면서요. 컷오프 됐죠. 컷오프 됐죠. 딴 데 안 나가? 딴 데? 딴 데 안 나갑니다. 아 참. 이게 저런 게 네. 있더라고요. 이 삼선 의장까지 지냈는데 이 본인이 그러니까 달서 구청장 얘기도 나오지 않았었나? 네. 배지수. 네. 차라리 글로 가지 그러면. 근데 이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네. 그 떨어졌나?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굉장히 좀 낮았어가지고 네네. 좀 아쉬웠습니다. 그럼 좀 추천해 주실 혹시 대구 경북 지역에 네. 국민의힘 후보 없어요? 국민의힘. 네. 대구 경북 지역에. 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 추천자는 네. 구했습니다. 민주당 추천자는 내가 정했어요. 이미. 정했어요? 네. 어느 지역입니까? 경북 구미 지역입니다. 음. 그리고 제 추천 사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에피소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뉴스 밑장은 유의미한 에피소드일수록 조회수가 낮죠. 우리 에피소드 중에서 환경미화원 관련한 에피소드 있었습니다. 폐기물 수거업체 미화원은 왜 사기업체 소속인가? 뭐 대충 이런 제목이죠. 그때 제가 구미에서 했던 활동들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투쟁했던 환경미화원 노조 당시에는 사무국장이었어요. 사무국장이었다가 나중에 환경미화원 노조 위원장이 되고 나중에는 한국노총 구미 지부 간부가 됩니다. 지부장도 지금 지부장인가? 이분이 선거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뭐 제가 이분을 겪어봤으니까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 뭘 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 업무 중에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가 있고 그중 일부를 구미시가 사기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막아내는 활동을 같이 했는데요. 왜 막아내야 되느냐? 그건 시에서 해야 된다. 이건 뭐 이윤을 챙겨가지고 뭐 이렇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경쟁이 필요한 분야도 아닙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길로 트럭이 돌아다니고 사람이 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이걸 사기업체 줄 경우에 사기업체의 이윤 챙겨줘야 됩니다. 이윤을 챙겨줘요. 이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챙겨줍니다. 계약할 때. 그리고 그 업체 미화원은 비정규직이고 기관제가 됩니다. 간접 고용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이것이 외주화되고 비정규직화되는 걸 막아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저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분야는 시가 직영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었었고 이게 한국 최초예요. 그 조항을 그렇게 박아 넣어버린 게 아마 제가 알기로. 그리고 이 노조에서도 사실 이 노조는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비정규직화되는 게 아니라 퇴직하는 빈 인원들이 비정규직화되는 거라서 살짝 손 떼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걸 막아야 되겠다. 예. 사실 환경미화원 직업에 이점이 있잖아요. 장점이. 물론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요즘 세상에 이렇게 고용과 임금이 보장되어 있는 직장이 잘 없는데 그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사기업체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막아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막아내려고 했고 그때 서명을 한 2만 명 정도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서명 또 의회에 내고 그리고 제가 이분들 투쟁을 등에 업고 또 뭘 했느냐. 이미 사기업체 환경미화원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인건비 갈취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안 그래도 구미시 소속 환경미화원보다 더 크게 인건비가 낮은데 쳐줘야 되는 것마저도 덜 쳐줘가지고 또 인건비 갈취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 투쟁을 등에 업고 제가 치니까 이미 맡고 있었던 사기업체 입장에서도 이게 잘못하다가는 사업권 자체를 뺏기겠다. 임금 올리자 이렇게 돼서 인건비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 네. 어씨입니다. 어씨. 찾기 쉽습니다. 어상훈. 네. 구미시의 선거구가 선주원남동이라는 선거구가 있거든요. 예비 후보 등록 안 하셨나요? 했습니다. 구미시 상훈 후보 나 선거구. 나 선거구. 이게 도량동 선주원남동 같은 선거구였는데 분리가 돼 버렸어요. 2인 선거구로. 그래서 근데 분리가 되면서 이분이 민주당 공천을 받는 거는 좀 쉬워졌을 수도 있어요. 네. 어차피 한 명 공천할 건데 경쟁자가 한 명 더 있을 뻔했거든요. 예, 선주원남동인데 선주원남동이라고만 하면 또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주원남동의 법정동 말씀을 드리면 봉곡동, 봉곡동 있고 봉곡, 김천하고 붙어 있는. 네, 되게 많은데 봉곡동, 부곡동, 선기동, 수점동 그리고 남통동 있습니다. 남통동 있고 이게 또 구미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원평동, 송정동이 다른 행정동인데도 원평동 일부와 송정동 일부가 여기 속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미역 후문이 요 동네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금오산 있죠. 금오산 또 요 동네로 들어가요. 다시 불러드립니다. 봉곡동, 부곡동, 선기동, 수점동, 남통동 그리고 송정동과 원평동의 일부 요 동네가 선주원남동으로 들어가고 한때는 이제 구미의 정치 1번지 신정치 1번지다. 그러니까 정치 1번지는 구미시청에 있는 송정동 아니면 그 인근의 형곡동이라고 한다면 이 봉곡동은 신도심이죠. 그렇죠. 근데 구미가 특징이 신도심이 여러 군데입니다. 네. 한꺼번에 각계약진해가지고 그것도 제일 서쪽에 있는 동네와 제일 동쪽에 있는 동네와 제일 남쪽에 있는 동네가 각계약진하는 이상한 형태로 된 게 구미의 특징인데 그 서쪽에 구미의 김천으로 가는 길 쪽에 있는 그 뭐 구미 대학교도 있고 여기에 이 지역구에 그 동네에 출마하신 분이고 민주당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알잖아요. 민주당 싫어하는 거. 근데 이분은 제가 그 환경미화원 노조를 하시면서 얼마나 시야를 넓게 보시고 꼼꼼하게 또 챙겨 보시는 분이란 걸 그때 이미 알고 있었고 제가 또 쓰레기 처리 시설 문제도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 이분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 아침에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침 일찍 들어가려고 이제 아침에 둘이 만나가지고 근데 날이 좀 추워가지고 어디 이제 이거는 상표구나. 어디 분식점 같은 데 가서 우동 한 그릇 먹고 들어갔어요, 둘이. 얼굴도 이렇게 부어있는 상태에서. 그때 난리 났었죠. 청소행정과 과장한테 얘기 안 하고 들어가가지고. 이분은 구도가 나쁘지 않네요. 2인 선거구에 국민의힘 2명 나왔고, 네. 이 여상훈 후보 나오고, 무소속 후보 1명 있고. 2인 선거구고 구미 정도니까 뭐 민주당 후보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저는 확실히 말씀드린 게 당을 떠나서 사람을 믿고 찍어줄 만한 후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의 그냥 뭐 인생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네, 어상훈 씨가 키가 저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럼 포지션이 뭐냐? 골키퍼. 예, 골키퍼 출신이고 원래는 체육인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믿는 게 이미 저하고 만날 때 교류할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미 8년 9년 전이죠. 그때도 인맥이 많았어요. 이분이 인맥이 많았고 근데 내가 그때 자주 만났거든요. 술도 자주 마시고 이랬었는데 그 정당 성향이 되게 뚜렷하진 않았어요. 예. 막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 정의당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뚜렷하진 않았었어요.
예. 근데 뭐 그런 것이 뭐 크게 상관은 없고, 예, 제가 말씀드린 거 이분의 정책적인 성향이나 이미 해오셨던 활동들을 통해서 제 경험을 통해서 보증할 수 있는 후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얼마 쏘십니까? 모르겠어요. 여기는 내가 허승규 후보한테 쐈던 거에 비해서는 좀 작게 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장시원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나이가 좀 있으시고 예, 어느 정도 집안 형편은 되시기 때문에 뭐 또 부자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얼마 쏠지는 저 결정을 못했지만 어쨌든 세 번째 저의 후원 대상 명단 발표에서 민주당 구미 선주원남동 시의원 후보 어상훈 후보를 선정합니다. 네. 자, 뭐 이제 끝날 때 됐는데. 네. 아니 그 질문들이 있으셔가지고 네. 일단 나무위 올빼미님이 10,000원 감사합니다. 문정부 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 및 투자. 그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짧게 일부에 짧게 이게 따로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드릴 텐데 네네. 정부의 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은 늘 똑같습니다. 그 문정부라고 해서 네. 별반 달라진 거는 크게 없었다. 그냥 다만 이제 문정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하나 미투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많이 기울였었고 전반적으로 문화계에 대한 이제 정책 전환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러니까 생활 중심에 이게 그 사람이 있는 문화가 문재인 정부의 문화 정책 슬로건이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많이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비해서 우리 관료 체제를 전반적으로 좀 바꿔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이게 좀 총평일 것 같고, 근데 큰 틀에서 국정에서 큰 틀에서 보면 문화 정책들은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박보균 장관이 뭐 들어오더라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크게 별반 달라질 거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뭐 다른 방송이나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문화 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한번 하죠. 뭐. 네. 나중에. 네. 미카엘리 님이 이거는 오늘 좀 우리 천용길 기자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대구시당의 지성 공천 잡음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러니까 이제 밑에 우리 한 분이 음양 잡음도 못 잡고 있다. 일단 핑크님께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민주당 그 대구시당 이야기는 좀 이야기를 해도 역대급 콩가루입니다. 제가. 이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네. 이게 크게 갈등 잡음의 원인은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의 이 공천 잡음이 역대급인 이유는 이제 민주당에 먹을 게 생겼다. 그렇죠. 네. 그전에는 이게 안 생겼던 게 먹을 게 없으니까 모여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공천 신청하는. 국민의힘 공천 잡음만 있었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대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기초의원은 중선거구는 높아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본적으로 좀 확인하시고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대구시당 집행부와 공천관리를 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사무행정적 역할에 있어서 국민의힘보다 좀 무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벌어지게 된 공천이 뒤바뀌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런 거였어요. 공관위에서 공천 신청 접수를 받았어요. 접수받고 나서 공천자를 결정했어요. 경선을 할지 단수 공천을 할지 발표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재심 신청을 했어요. 민주당의 당원 당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공직선거법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에 나오는 한 선거구의 지방의원 공천은 지역구 공천은 여성을 1명 이상 공천해야 된다가 공선법상에 있고, 청년을 1명 이상 공천해야 된다가 민주당 당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민주당에 공천 신청한 사람도 몰랐고 공관위원들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일부의 공천 신청자가 이 공선법상 당규상 이런 내용이 있는데 청년은 공천 안 했습니다 라고 하니 민주당 비대위에서 이걸 뒤엎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의원 전체잖아요. 국회의원 한 선거구. 가령 대구 중구 남구로 보면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신청 들어온 게 있어서 청년 1명 공천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있는데, 문제는
광역의원, 대구시의원 공천 신청자가 없어요. 공천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는데 네. 이 당규 적용을 해버리면서 뒤엎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천에서 이걸로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은 또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청년이 없으니까 청년은 무조건 한 명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람은 탈락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걸 중간에 또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와 대구시당이 무능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세 번째는 이 상황이 오는 가운데 그 누구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역대급 리더십 부재입니다. 네. 심지어 홍일학 전 국회의원이 이 본인의 비서관과 본인 지역구에서 활동했던 지방의원들을 겨냥해서 비판하는 글을 SNS에다 올려요. 네. 그리고 민주당의 대구시당에 속해 있던 당원들 중에 일부는 탈당계를 내고 가기도 하고. 근데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저것들 이게 SNS들 보면 민주당 사람들 SNS를 보면 자기들끼리 어떻게 저 모양이 될 정도로 이야기를 할까 싶을 정도예요 지금. 뭐 저희 당이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뭐 참 재밌는 모습이 대구시 의원 민주당 비례대표 경선을 제일 빨리 끝냈거든요. 네. 제일 빨리 끝냈는데 여기서 탈락한 공천 신청자가 2명이 한 명은 당선이 그러니까 탈락은 아니지. 아니, 한 명은 당선이 됐고 한 명은 탈락 컷오프. 경선에서 탈락했죠. 탈락한 사람이 기초의원 구의원 다시 구의원 지역구 후보로 다시 출마를 했습니다. 예, 아무런 해명 과정도 없이.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정당이 정당 구조를 못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먹을 게 많이 생겼는데 능력은 안 되고. 그러니까 대구 민주당은 실력에 비해 먹을 게 많아요. 많아서 문제라고, 거꾸로가 아니라고. 실력은 되는데 이놈의 지역주의 때문에 먹을 게 적은 게 아니고요. 실력은 뭣도 안 되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 근데 먹을 거라는 그리고 게 그거 보고 하예나 뭐 개미 이런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이 지경 된 거 아닙니까? 먹을 거라는 게 끽해봐야 시의원 한 자리 하고 그리고 구의원 이제 몇 자리 구의원 한 30자리 정도는 되죠. 30개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번에 3인 선거구와 4인 선거구, 5인 선거구 합치면 30개가. 그래요? 네, 너무. 나 그래도 국민의힘 다 먹을 것 같아 지금 이 모양이면. 3인까지 먹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3인까지 먹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런 와중에 민주당의 그러니까. 기초단체장 대구의 8곳 중에 4곳은 민주당 후보가 없습니다. 네, 무투표 당선 네. 가능성도 있어요. 그나마 지금 우리 대구는. 서구는 무소속의 서중현 그렇죠. 후보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지금. 다행인 거예요. 지금 중구, 남구, 네. 북구는 없어요. 달서구도 없습니다. 달서구도 없어. 네. 중구는 남구는 있네요. 남구는 미안합니다. 있고. 남구는 있고요. 중구, 네. 달서구, 북구가 국민의힘 후보만 있는 곳이라서. 나는 그 제일 웃긴 게 그 수성구 망가 네. 마바 네. 거기 이제 현역 구의원이 굉장히 잘하는 구의원인데 누구예요? 의정활동 1위 하고 이랬어요. 김두현 의원, 김두현 의원인데 공천 발표가 났어요. 1-가로. 네. 근데 이걸 뒤집어 버려는 거야. 청년을 네. 한 명 공천을 넣어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선거구에 아직 시의원 후보는 공천 신청도 없어요. 그러니까 1-가를 청년을 줘버리고 원래는 경선이 아니라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다시 1-가가 되고 네. 네. 공천 결과가 난 김두현 후보가 1-나를 가지고 경선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공천 발표를 하지를 말든가 그건 내부에서 그냥 조정을 하고 외부에서 공천 결정 났다라고 다 발표를 했는데 이걸 다시 가져와서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분들이 민주당 대구시당이 주최했던 의정활동 평가 1, 2위를 차지했던 분. 수성구의 박정건 의원은 아예 컷오프 탈락을. 돼버렸고. 무슨 기준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청년을 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근데 배정. 문제는 그거예요. 네. 그렇게 된 청년 후보들도 이렇게 되면 발목이 잡히기 맞아요. 때문에 지금 발목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룰을 제대로 못 해준 룰을 제대로 세팅을 못 해주고 운영을 제대로 못한 심판진들 때문에 선수들이 뛰지를 못하게 지금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청년 몫으로 나온 후보들이 제대로 선거운동 하겠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이고 니 후보 됐으니까 우리가 팍팍 밀어줄게 이런 얘기 하겠냐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다들. 청년 후보들도 나름의
그래도 거기 그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들이 내가 이 지역에서 이 험지에서 정치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들어온 데에 그냥 똥물을 끼얹어버린 행위라니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갑갑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대구 민주당은 뇌가 없어 보이는 집단 같다. 그냥 뇌가 없습니다. 뇌가 지금. 뭘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뇌가 없어. 그리고 질문이 또 들어왔었던 게 네. 뭐 한 세 가지 정도 더 있었는데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뉴스 밑장 멤버들은 네. 언제 알게 됐나요? 이렇게 서로 알게 된 거요? 네. 존재는 서로 오래됐고. 그게 하필이면은 딱 2012년경이었던 그 뉴스민이 언제 참가하죠? 2012년이었어요. 2012년에 참가했고 그리고 제가 그 구미 시의회 의원 할 때 위대한 업적이 하나 있죠. 구미 독립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 공약 사항이었어요. 좋은 행사였는데. 영화제를 만들겠다고 제가 공약을 했었고 그걸 이루었어요. 그리고 예산이 아주 크게도 안 됩니다. 보통 이게 일단 지방의원들은 행사 새로 만든다 그러면 도끼눈을 하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뚫어냈지 내가. 그래서 5천만 원 연간 예산 일단 잡아놓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디 053이 뭐였죠 거기서 행사 그 행사를 사전 공연, 붐업 공연하고 네네. 그다음에 제가 GV를 맡았었죠. 그렇죠. 네, 사회를 봤었죠. 감독들 사회를 제가 맡았었고. 그때 행사를 위탁해서 연 단체는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 독립영화협회고 독협에서 했죠. 거기에 같이 따라 들어온 건가요? 인디 053. 거기에서 우리 따라 들어오다니. 붙어가지고 하청을 줬죠. 그렇죠. 네,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에서 재하청 아닙니까? 수주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냥 부탁을 해서 하청을 줬는데 또 하청을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부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대구 독립영화제도 네. 그 개막식이나 일반 행사들은 많이 서로 그렇게 동네에 이제 저 문화 그 단체들은 품앗이를 합니다. 또 저희 일 있을 때 독협에서 좀 도와주고 독협 일 있을 때 저희가 도와주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 행사가 2012년 8월? 그러는 12월이요. 12년인가? 그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맞네요. 그게 3회에서 끝납니다. 2012, 맞습니다. 2013, 2014 3회에서 끝나고 김수민 임기와 함께 끝납니다. 제가 의원 안 하고 난 다음에 남유진 시장이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미 불길했던 게 1회 첫 행사 때 의원이 나밖에 안 왔어. 의원하고 시장 사모가 시장 사모님이 오셨어요. 네. 근데 시장 사모가 온 거는 괜찮은 신호였다고 난 보는데 근데 의원이 나밖에 안 온 거야. 그 지역구 의원도 안 오는 거야. 아하. 거기가 바로 선주 원남동입니다. 금오산 잔디밭 광장. 네. 거기 진짜 좋았던 게 금오산이 스크린 뒤에 있어요. 쫙 그 밤산이 쫙 이렇게 있고 굉장히 좋은 영화제였습니다. 네. 근데 남유진 시장이 영화를 틀어줄 거면 007 같은 걸 틀어야 된다. 명량 같은 걸 틀어야 된다고. 네 돈 주고 극장에서 보세요. 그리고 그런 거는 추석 때 행사를 다 해요.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 서너 편 정도 골라서 공짜로 트는 건 하거든요. 그때 처음 봤죠. 김수민 의원님으로 처음 봤고. 그렇죠. 제가 다 의원일 때 처음 봤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의원님이라고 부르죠. 아직도 호칭이. 네, 천용길 기자는 저보고 의원님이라고 부르고. 원래 한 번 의원은 영원한 의원이기 저는 때문에. 끈떨어지면 바로 호칭 바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TV조선의 대기실에 있다. 그러면 나랑 같이 출연하는 사람이 뭐 김경진 전 의원이나 현재 국회의원 하고 있는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이나 근데 막 스태프들이 의원님이라고 부르면 내가 고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네, 기초의원 끝난 지 8년이 됐는데도 네, 의원님이라고 하면 제가 고개가 돌아갑니다. 근데 세 명이 이렇게 만난 건 뉴스 밑장 하면서. 네. 세 명이 동시에 만난 거? 뉴스 밑장 하면서죠. 그런 그 전에는 따로따로 방송을 했었고. 네, 그렇죠. 방송 근데 이제 대구 CBS 복도에서 만날 수는 있죠. 지나가다가. 근데 아마 뉴스 밑장 시작하기 전에 대구 CBS에서 시사 마운드라는 프로를 만들면서 그때 저하고 맞습니다. 이창원 대표가 고정 출연이었고 근데 초창기에 거의 첫 방송이었나? 그때 게스트로 천용길 대표가 기자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기가 아니 나 빠지기 전에 아니야 김수민이 하루는
그 모텔에서 뻗어가지고 자가지고 펑크를 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시사마운드에 했던 적이 한 4번 있는데 2번은 이창훈 대표가 일본에 공연 보러 간다고 제가 땜빵으로 갔고 2번은 김순 평론가가 못 오게 돼서 제가 땜빵 갔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이래가지고 시사마운드 첫 회에 취재하러 왔었어요. 취재. 그 뉴스민 기사에도 올라왔어요. 아무튼 뭐 그런 하여튼 방송하다가 그렇게 동네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서로. 그게 2017년? 네, 2017년이요. 시사마운드 시작할 때가. 기억력 좋다. 몇 년까지 다 기억하고. 그렇죠. 지금 평론가로 데뷔했던 시점도 다 기억하잖아요. 날짜도. 그리고 뉴스 밑장을 2019년 5월에 첫 에피소드 업로드가 5월 6일인가 5월 4일인가 그랬거든요. 맞아요. 딱 저희가 뉴스 밑장 한 것도 3년이 된 거죠. 그것밖에 안 됐어? 졸라 오래된 것 같은데. 중간에 빠졌으면서 중간에 우리 안 한 게 2020년 그렇죠. 2020년 6월부터 대충 그때 총선 끝나고 나서 안 했죠. 그때부터는 안 하다가 2021년 작년 9월에 다시 시즌 2를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저거였어요. 지방선거 상황을 좀 짚어달라고 해서 아마 이 궁금하신 게 그런 걸 것 같아서 일단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이 대구 교육감 선거 무투표 당선은 없습니다. 투표용지 받아보는 선거로 치러지게 됩니다. 아직 공식 그 출마 선언은 하시지 않았죠? 네, 본 후보 등록과 함께 누가 출마하기로 했어요? 엄창옥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엄창옥이요? 경북대 민교협 의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대표 아니시죠? 네, 지금 대구 참여연대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쌍둥이신데 동생인가 형인가? 누가 형이에요? 홍 교수가 형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게. 동생이 또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십니다. 누가요? 엄창옥 후보요? 네네. 그 2명 나옵니까? 네, 2명 나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앞에서 드렸지만 광역선거는 시장, 도지사, 대구교육감, 경북교육감 무투표가 없는데 기초단체장은 무투표 당선 지역이 대구, 경북 합쳐서 꽤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뭐 다음 시간 정도 다음 주면 이제 본 후보 등록이 다 되니까 마치잖아요. 그걸 뭐 좀 상세히 구도도 그렇고 근데 눈여겨볼 만한 지역이 아까 장시원 의원 이야기했지만 영주의 경우에도 영주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시의원, 도의원을 계속했던 후보가 이번에 시장 선거에 나오거든요. 황병직 전 도의원인데 정당 공천에 자기는 반대한다. 쭉. 그러니까 원래 당에 몸담은 적이 없었습니다. 없다고? 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있죠. 그리고 영천도 그렇고 지금 뭐 영천은 최기문 시장이 원래 무소속이었으니까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나오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뭐 좀 문제 때문에 현역들이 무소속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군이 김영만 군수 그리고 이제 의성 김주수 군수는 무소속으로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뭐 이런 지역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김수민이 쏜다 추천 준비를 다음 주에 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보니까 빠뜨린 사람이 있어서 또 몇 명 더 있을 거예요. 일단은 오늘까지 3명 선정을 하고요. 울진 경북도의회 의원 후보, 장시원 무소속 후보, 허성규 안동시의원 녹색당 소속의 그 기초의원 후보, 그리고 구미의 민주당 소속의 어상훈 시의원 후보 이렇게 3명 일단 오늘 선정을 했고 다음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1명 선정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의견 구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없으면 다른 지역이라도 국민의힘 쿼터요. 국민의힘 쿼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그나마 괜찮다고 생각했던 의원 1명 찍어놨더니 그 사람을 컷오프 시키고 이게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응?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